오늘 커피 제가 쏠게요. 다들 괜찮으시죠? 어머,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폭스 씨는 디카페인이셨죠? 이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유독 나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설령 연애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괜찮다, 왠지 신경 쓰인다, 이 정도의 관심을 누군가에게 가져본 적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마라. 캠퍼스 커플, 컴퍼니 커플,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항상 말리는 관계죠.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내 연애는 훨씬 많고 그 많은 관계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내 연애는 항상 비슷한 결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잘 돼도 주변이 불편해지고 잘 안 돼도 주변이 눈치 보고 끝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회사를 떠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라는 장소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왜 회사에서는 호감이 이렇게 쉽게 생길까? 그리고 왜 그 연애는 유독 자주 문제가 될까? 허나 그 모든 리스크를 알면서도 누군가가 좋아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내 연애가 항상 문제되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만 이상하게 사람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봤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 또는 예의 바른 사람 정도였을 텐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보입니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공감해주는 사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심지어 퇴근길이나 주말에 우연히 보면 그냥 평범한데 싶은데도 회사 안에서는 묘하게 다릅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닌 환경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사람을 설레기 쉽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루틴.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멀쩡한 시간, 아니 가장 오래 깨어있는 시간을 회사 사람들과 보냅니다. 가족보다 오래 보고 친구보다 자주 만나고 연인보다 더 많은 말을 섞습니다. 그러니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사람 내 인생에 꽤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여기서 회사만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1차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건 최소한 같은 채용 과정을 통과했고 기본적인 사회성과 책임감이 있고 일정 수준의 능력과 태도를 갖췄다는 뜻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무나 만난 건 아니다. 소개팅이나 앱에서는 몇 시간을 대화해도 확신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신뢰 점수가 깔려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스트레스와 공동의 적, 야근, 쓸데없는 회의, 짜증나는 상사,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같이 욕하고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버텨낸 사람에게 정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전우효과라고 부릅니다. 전쟁터처럼 극한 상황이나 고강도 환경을 함께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구성원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을 같은 편에서 싸웁니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서로의 예민함도 보고 무너지는 순간도 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하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우린 뭔가를 같이 해냈다. 이같이 끝냈다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연애 초반의 설렘보다 때로는 더 빠르고 깊게. 그래서 감정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진짜 이 프로젝트 못 버텼겠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신뢰와 공감, 동지의식에 가깝지만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 설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상황 공유인데 회사 안에서는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우연히 설렐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마주친다, 업무 핑계로 대화가 많다, 서로의 컨디션을 안다, 작은 배려가 크게 느껴진다. 이 모든 게 연애 초반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뇌는 슬쩍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좀 특별한 사이 아닐까?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조금 더 괜찮은 버전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단정한 옷, 조심스러운 말투, 예의 바른 태도, 감정 절제. 우리는 회사에서 일상의 나가 아니라 최고의 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회사 버전의 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회사에서 감정이 빨리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설레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를 좋아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 왠지 나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은 수많은 사내 연애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회사에서의 친절은 호감처럼 보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우리는 일할 때 감정을 숨기고 예의 바른 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웃으며 말하고 상대 말을 끊지 않고 먼저 챙겨주고 갈등은 최대한 자중합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직장인의 생존 스킬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행동이 연애 초반의 신호와 거의 똑같다는 데에 있습니다. 호의와 호감을 착각한다고요? 어떠세요? 먼저 커피를 묻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힘들어 보이면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메시지에 빠르게 답하는 행동들. 일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빼박 플러팅 아닌가요? 이런 행동들이 회사에서는 그냥 기본 매너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친절은 매너지만 10번의 친절은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그냥 친절치고는 좀 잦은데? 원래 이렇게 다정했나? 그리고 여기서 착각을 결정적으로 키우는 게 업무라는 완벽한 명분입니다. 일 때문에 연락했어요. 프로젝트 관련이라서요. 팀이니까요. 회사에서는 어떤 행동도 이런 말들로 합리화됩니다. 퇴근 후 연락도, 사적인 질문도, 감정적인 위로도 모두 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던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못 본 것뿐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친절한지는 내가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에게 향한 친절만 과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회사에서는 호감 신호보다 거절 신호가 훨씬 약합니다. 싫어도 티를 내기 어렵고 선을 긋는 말은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계속 웃고 계속 친절하고 계속 부드럽게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한테 관심 있으신 거 아닌가? 사실은 그저 일을 망치지 않기 위한 태도일 뿐인데 말이죠.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라도 착각하기가 쉽죠. 경계는 흐릿하고 선은 명확하지 않으며 거절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 연애의 대부분은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눈길이 가다가 그 믿음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착각이 단순한 감정에서 멈추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이 관계는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연애 좀 할 수 있죠. 뭐가 문제예요? 사랑 자체가 문제라 한 적 없습니다. 사내 연애의 진짜 문제는 다른 거죠.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이 관계는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닌 조직 리스크가 됩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회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일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신뢰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저 판단 정말 객관적이었을까? 공정하게 주어진 기회인 걸까? 실제로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직에서 중요한 건 사실보다 의심이 생겼느냐입니다. 한 번 생긴 의심은 해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커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회사에서는 티 안 냈어요. 아무도 모를걸요. 무슨 소리? 경비원 아저씨도 아실 거예요. 본인은 숨긴다고 숨기는데 주변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분위기를 눈치챕니다. 시선이 자주 마주치는지, 회의 자리에서 말투가 달라지는지, 특정 사람 말에만 웃는지, 퇴근 타이밍이 비슷해지는지 이런 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행동이 남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같은 말도 편들기로 보이고 평소와 같은 칭찬도 편파로 들리고 당연한 결정도 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조직 안에서 한 팀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원하는 팀은 개인이 아니라 역할 단위라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상하 관계 또는 평가 권한이 엮인 관계입니다. 평가, 인사, 기회 배분, 정보 접근, 이 중 단 하나라도 얽혀 있다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묻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금지가 아니라도 유독 이 구조에는 민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애는 감정을 균형 잡힌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려 해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보호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죠. 하지만 회사는 이 본능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는 의도와 상관없이 시스템을 흔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일과 감정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업무 피드백이 관계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일의 실패가 사랑의 실패처럼 번집니다. 그 결과 일로 싸우고
연애가 일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조직 안으로 퍼집니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 공기가 쌓여진 날, 회의실 분위기도 함께 쌓여집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어디까지 농담해도 되는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날 두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연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제 둘이 싸웠나 봐. 헤어진 거 아니야? 개인의 감정 상태마저 모두 연애로 묶여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내 연애는 당사자 둘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 하나가 팀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말투 하나, 거리 하나, 침묵 하나 때문에요.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의 전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내 연애는 같은 결말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거나 퇴사하거나요? 네. 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아시나요? 연애가 지속될수록 조직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딱히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 없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조용합니다. 둘 다 조심하고 티 안 내려고 노력하고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점심이나 회식 자리가 자연스럽게 고정되고 둘이 자리 비우는 타이밍이 늘고 동료들이 말을 걸기가 불편하고 서로의 휴가 일정이 매번 겹칩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아, 저 둘은 하나구나. 이 순간부터 조직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성과보다 관계가 먼저 보이고 결과보다 의도가 먼저 의심됩니다. 잘하면 봐준 애가 되고 못하면 그래도 편들겠지가 됩니다.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설명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연애가 잘 되고 있어도 회사는 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감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직은 항상 이 질문을 품습니다. 저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그 질문은 현실이 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키보드 소리 하나로 팀 전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가라앉고 보고는 느려지고 협업은 어색해집니다. 잘 돼도 불편하고 안 되면 더 불편한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별 이후는 더 복잡합니다. 같은 팀에 남아있으면 대화 하나, 눈길 하나가 부담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걸어도 되는지, 누구 편을 들지 말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조직 전체가 조심스러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회사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 중 하나가 나가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닌 계산입니다. 팀의 안정성, 의사소통 회복, 불확실성 제거. 회사는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사내 연애는 후퇴사는 연애가 실패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내 연애는 애초에 퇴사가 포함된 구조 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가지 않으면 조직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사내 연애가 결말이 파국인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연애의 결말은 의외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흔들리든 조용히 끝나든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고 누군가는 남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일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X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요, 그래도 좋은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모든 리스크를 알고도 누군가가 좋아지셨다면 어쩔 수 없죠. 감정을 막을 수는 없으니. 다만 아무렇게나 좋아하면 반드시 망치게 됩니다. 사내 연애의 기준은 잘 숨기는 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들켜요. 그리고 들키든 안 들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관건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 관계가 끝났을 때도 내 일과 내 자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가? 마음이 커지기 전에 먼저 이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팀, 적어도 같은 프로젝트에서의 연결은 지향하세요. 이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같은 팀, 같은 프로젝트, 같은 보고 라인. 이 구조에서는 연애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정이 깊어졌다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감정 교류를 시작하세요. 둘째, 권한이 얽혀 있다면 이미 위험합니다. 평가, 인사, 결정권자. 이 중 단 하나라도 영향력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동료 입장에서 이 관계는 응원할 사랑이 아니라 경계할 상황입니다. 나의 평가자가 내 동료와 사귀고 있다면 인사평가 시에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셋째, 지금 당장 연애를 통한 도파민보다 미래의 이별 시나리오를 생각하세요. 이별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직 시작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헤어져도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가? 업무 피드백을 감정 없이 받을 수 있는가? 상대의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앞당기는 선택입니다. 넷째, 우리 남들과 달라라는 말부터 위험 신호입니다. 모든 사내 커플이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개인의 자신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다섯째, 연애보다 커리어를 먼저 신경 쓰세요. 잔인하게 들리지만 회사는 당신의 연애 산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퇴사 이후의 공백도 모두 개인의 몫이죠. 연애는 선택이지만 커리어는 미래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제가 무조건 사내 연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건 기억해 주세요. 사내 연애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 다리 같은 구조에서 하는 선택이라는 것. 좋아지는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어떤 구조 위에 올릴지는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사내 연애가 위험한 이유는 사랑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회사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개인의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회사 안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환경이 만든 감정인지, 그리고 그 감정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이 영상이 사내 연애를 말리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